네, 그동안 안정성과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최초 원자력 발전소 고리원전 1호기죠. 이 폐로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원전 가동을 영구 중단하는 것은 3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애초 정부는 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수명 재연장을 추진해 왔는데요. 반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안정성 문제로 폐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는 오늘 영구정지라고 하는 권고를 발표했고요. 완전히 폐로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수자원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국내에 원자력공학 전문가십니다. 장순흥 한동대학교 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 고리 1호기요.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역사가 얼마나 됐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죠. 1971년도에 착공해서 네. 78년도에 상업 운전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07년까지 이제 30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서 2017년 6월까지 지금 운전하기로 돼 있는 발전소입니다. 네, 30년 1차 수명은 끝났는데 네. 10년 동안 더 연장을 시켰던 거군요. 네, 예. 그동안 이게 폐로냐 연장이냐 이 안정성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네. 이 에너지위원회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오늘 내린 게 발표됐습니다. 네. 총장님 이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기 네. 일종의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네. 그 평가, 안전성 평가를 해서 하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월성 네. 1호기가 이제 연장 운전이 됐고, 그러다 이제 고리 1호기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된 건데,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했다기보다는 네. 어떤 뭐 정치적이라 그럴까요? 좀 정서적이랄까. 좀 그런 원칙으로 이렇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조금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했다기보다로 예를 들어서 안전성이 있느냐, 뭐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평가라기보다는 어떤 뭐 아까도 나왔듯이 뭐 정치 또는 뭐 시민 운동, 뭐 환경단체 뭐 네. 이런 그분들의 이제 정서에 맞춰서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장 총장님은 의외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아니 뭐 결과는 연장 운전 아니면 이제 네. 그런 어떤 중지하는 건데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의외였고 갑작스럽게 돼가지고 네. 좀 그 과정은 분명히 좀 약간 미숙하다 그럴까요? 또 네. 잘못됐다 그럴까?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의외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합리적인 절차가 결여된 것 아니냐. 예. 이런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원래는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이제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유지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원래는 또 이제 연장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었었어요. 그럼 이 갑자기 급격하게 폐로 결정으로 바뀐 이유 역시 조금 전 말씀 주신 대로 이 시민단체라든가 이 지역 주민들의 이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세요? 뭐 지역 주민보다는 어떤 뭐 저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잘 납득이 안 가고 아마 저는 알기로는 그게 참여했던 위원들도 참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네. 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뭐 그 어제 오늘 뭐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예. 그럼 총장님 또 이제 원자력 공학자시니까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여지고 이게 과학적인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과학적 왜 그러냐면은 네네. 지금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100개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우리는 40년 이제 쓴 거예요. 네.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100개 중에서 74개가 네. 60년 허락을 받고 네. 내년에는 또 뭐 80년 이렇게 가는 그런 근데 절차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우리 원전도 지금 원래 계획대로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서 지금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받으면 좋은데 네. 보고서는 만들어 놓고 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하니까 저는
물론 저는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에 뭐 그런 어떤 평가가 없이 네.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뭐 23기가 들어가고 네, 건설 중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은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오겠죠. 네, 혼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에너지위원회에서 폐로 결정은 내렸지만요. 결국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최종적 폐로가 이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한수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나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적어도 한 5천억에서 1조가 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리 1호기가 현재 저희가 볼 때. 그리고 전기를 지금 현재 가장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가 전기값이 OECD에서 제일 싼데, 그게 아마 고리 1호기 덕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주식회사거든요. 이게 뭐 정부도 일부 주식을 뭐 갖고 있지만, 이게 뭐 여러 지금 해외를 포함해서 주주들이 많을 거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5천억이나 1조 되는 것을 그냥 단순히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아마 한수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이거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던질 수 있을까 상당히 이 다음에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에너지위원회가 이제 정부 산하니까 정부와 공기업 간에 이게 뭐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해보셨는데요. 완전히 폐로가 되기까지는요. 그래도 아직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고들 하던데 어떤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뭐 우리나라 처음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제 그 폐로에 대한 절차라든지 안전성 평가 기준 이런 걸 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만들었고요, 거의.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수원이 만약 이걸 한다면은 이제 폐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또 이제 정부에다 제출하고 또 폐로 절차서를 이제 제출해가지고 안전성 평가도 하고 그래서 모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완수하게 되는데 한 8년, 7, 8년 걸리는 아주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은 주셨었는데요. 이 고리 1호기를 폐쇄하면 지금 우리 국내 전력 수급에는 영향이 어떨 것으로 보세요? 저는 그 고리 1호기를 뭐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에 뭐 전기 공급이 당장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근데 전기값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러고 제일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암만 해도 뭐 환경 문제도 그러니까 요새 뭐 그 온실가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온실가스 줄이는데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정부는 그럼에도 이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이 원전의 비중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저 간단히 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석에너지, 원자력, 신재생이 있는데요. 화석에너지는 지금 온실가스 때문에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충당하는 에너지는 더 증가하는 에너지는 원자력하고 신재생인데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자꾸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2.2%인데 2.1%가 뭐냐면 수력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태우는 겁니다. 엄격한 의미의 그 요즘 말하는 풍력, 태양열, 태양광, 조력,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 0.1%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늘려야 되는데 화석 에너지를 줄여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공급에 지금 한계가 있고 저는 자꾸 개발하고 그 나머지 그 전기 증가 부분을 다 원자력이 커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원자력에서는 원자력을 뭐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계속 해야 되지만 과도기이기 때문에 원자력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렇죠. 장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장순흥 한동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